대가야는 가야 제국 가운데 가장 풍부한 철 산지였던 것이다. 김해 건강가야 같은 경우는 양산에 물금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대가야의 그 바탕이 되는 대가야의 그 경제적 원동력이 되는 철은 이곳에서 생산되었던 것으로, 즉 대가야가 이제 4세기 때 접어들면서 여러 지역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 해서 이 철장이 개발되면서 이제 서서히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대가야는 이미 5세기 무렵부터 일본과 교역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대가야 계통의 유물들이 일본 열도 곳곳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대가야의 독창적인 토기인 목이 긴 항아리 장경호를 비롯해 금동제 장신구, 각종의 철제 마구류, 금동관 등은 고령에서 출토된 것들과 일본 출토품들의 모양이 거의 유사하게 닮아 있다. 이것은 당시 대가야가 일본과 활발한 교역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일본에서 생산된 물자들도 상당수 대가야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산동 44호분에서 나온 야광 조개국자다. 실제 이 시기 대가야의 유물은 오키나와를 비롯해 일본 열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무렵 대가야는 독자적으로 중국과도 교류를 시작한다. 남제서에 의하면 479년 대가야왕 하지가 남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보국장군 본국왕이란 칭호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거는 이제 대가야가 이 당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에서 비추어봤을 때 이 시기 대가야의 힘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강력했다, 이것도 그 역으로 추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지니는 기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사신을 파견하고 일본과 독자적인 교육을 했던 대가야. 이 지산동 고분군은 이 강성했던 대가야의 왕들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가야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을까요?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가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가야를 어떤 왕들이 다스려 왔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대가야의 이 왕들의 계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삼국사기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으로 시조 이진 아시왕으로부터 마지막 이 도솔지 왕까지 520년이다. 무려 520년을 이어온 대가야의 역사. 그러나 이 왕들의 이름은 달랑 시조 아시왕과 마지막 도솔지 왕 이름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왕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 가야산 일대에 많은 설화를 남기고 있는 월광태자. 이 월광태자는 누구일까요? 삼국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대가야의 마지막 왕, 이 도솔지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대가야의 왕계 복원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를 다스렸던 거대한 지산동 고분군의 주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지산동 고분군에서 그나마 무덤의 주인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금림왕릉이라고 전해져 오는 47호분 하나뿐이다.
가야사의 체계를 세운 홍익대 김태식 교수. 그가 요즘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대가야 왕들의 계보다. 금강가야는 그 마지막 왕의 후손들이 신라 왕실에 협조해서 김유신과 같은 사람들이 통일에도 도움이 되고 신라 왕실에도 협력하고 해서 가야의 계통이지만 그 왕계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야는 그 마지막까지 신라에게 그다지 협조하지 않았고 또 아주 독자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이 사료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왕계 복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삼국사기. 그 외에도 일본서기 등 대가야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기록을 중심으로 복원을 해보면 먼저 대가야의 처음 왕과 마지막 왕은 이진아시 왕과 도설지다. 그 중간에 47호분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금림왕, 가야금을 만든 가실왕 등이 드러난다. 역사서에서 드러나는 왕의 이름은 이것이 전부. 정작 대가야 왕계 복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기록은 해인사 창건주의 전기인 석이정전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을 낳은 원시조는 가야산신 정견모주이고 월광태자는 바로 이 정견모주의 10세 손이며 아버지는 인회왕이란 것이다. 이 기록을 토대로 대가야 왕기를 보완해보면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은 가야산신 정견모주와 이비가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인회왕의 아들이 곧 마지막 태자 월광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왕인 도설지와 마지막 태자인 월광, 동시대를 살았던 이 두 인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다부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납질죄로 넘어와서 비란 와가지고 오미성 나대칼 돼 있습니다. 그게. 비란 다자, 그 음대자, 이대자, 그 나를 대를 풀고 거기에서 비란 오미성 쉬었다. 아, 월광태자가요? 월광태자가 누굽니까? 그 월광태자가 마지막 바로 도설지 왕. 도설지 왕이 되죠. 도설지. 예. 가야 마지막. 가야의 마지막. 대가의 마지막 왕이네. 예, 예. 태자 때 그래서- 월광이고. 그래서 그 나대에서 이제 월강을 와요. 월강사에 마지막 그 여생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 계보에는 월광태자가 왕이 됐다는 소리. 김태식 교수도 여러 가지 정황이나 발음의 변이 형태로 볼 때 월광태자는 바로 도설지 왕이라고 주장한다. 시대상으로는 같은 시대고요. 대략 520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보이는 인물들이고요. 또 이 발음상으로 볼 때 그 월광이라는 거는 달빛, 달림 이렇게 이 우리말로 발음이 될 수가 있고 도설지는 그 당시에 발음을 그대로 한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도설의 이 설의 시옷은 그 사이시옷처럼 들어가서 그것도 역시 달지. 그래서 역시 달에 대한 그 존칭이 되기 때문에 그 도설지와 월광태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